오늘은 안정화 전원 그리고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정화 전원이란 쉽게 말하면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전원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정화 전원이 왜 필요한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모든 전자회로는 DC 전압을 필요로 합니다. 작동을 하기 위해서 DC의 전압을 인가해줘야 정상적인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배터리나 그런 전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은 AC 220V입니다. 자, 일단 이 전압이 DC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AC를 DC로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220V는 너무 높잖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압은 DC 5V, 12V, 24V 이렇게 낮은 전압인데 AC 220V는 너무 높은 전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일반적인 전원회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60Hz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AC 220V를 먼저 AC 12V나 AC 15V 이런 식으로 낮은 전압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다시 정렬평을 회로를 거쳐서 DC로 만드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자,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회로를 설계를 하면은 AC 220V로부터 낮은 AC 약 12V를 얻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출력으로 얻을 수 있는 전압은 12V에 루트 2를 곱하고 다이오드의 VF를 뺀 전압이 약 이 출력 전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다이오드의 VF 두 개 전압을 빼는 이유는 한 번 정렬 평활이 될 때마다 다이오드 두 개에 의해서 전압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설계하는 전원 회로는 실제로 주형의 어댑터에서는 많이 적용이 되던 방식이고요. 그리고 오디오 같은 장치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던 방식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 여기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DC 12V를 출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자, 이 12V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출력이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전압이 항상 안정적이지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출력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출력이는 데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출력 전압에 변동이 생기는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전압이 흔들립니다. 전압이 흔들릴 때는 어떠한 원인이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은 입력 전압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AC 220V가 항상 일정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220V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압이 조금은 낮을 수도 있고요. 조금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평일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환경에서는 AC 220V가 약간 낮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반면에 주말같이 전기 사용량이 적을 때는 220V 혹은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전압이 출력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압이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정렬평을 들어간 다음 출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력 전압이 흔들리면 그거는 곧바로 출력 전압이 흔들리게 되는 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력 부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0A 전류를 출력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다가 부하가 연결돼가지고 1A, 뭐 2A 이렇게 전류를 부하 쪽으로 공급해주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전압이 5V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 전압이 4.9V, 4.8V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떨어질 수밖에 없냐? 전류가 이렇게 늘어날 때 전압 강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트랜스포머라는 친구는 감는 부품이죠. 이런 식으로 선을 이용해서 감기 때문에 저항 성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류가 흐르면은 V는 IR에 의한 전압 강화가 발생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이 다이오드라는 친구는 전류가 흐르면 그 양단에 VF라는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이오드라는 친구가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요 VF의 전압이 약간은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류가 증가하면은 다이오드 양단에 생기는 전압 강화가 조금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자, 어떤 이야기냐? 출력으로 부하가 연결되면은 부하에 따라서 이 출력 전압이 일정하지 못하고 감소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거냐? 제 이상적인 전원장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전원장치라고 하면은 이 입력과 출력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출력 전압을 내보내는 전원장치를 이상적인 전원장치라고 합니다. 자, 다시 이상적인 전원장치는 입력과 출력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일정한 출력 전압을 내보내는 장치를 이상적인 전원장치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전원장치를 평가하는 항목에는 항상 레귤레이션이라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레귤레이션 안에는 라인 레귤레이션과 로드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라인 레귤레이션은 입력 전압이 변할 때 출력이 얼마나 흔들리냐 하는 걸 나타내는 지표고요. 로드 레귤레이션이라는 것은 출력이 변할 때 출력 전압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연히 이 레귤레이션이 0에 가까워야 좋은 전원 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이건 외에도 출력 전압이 흔들릴 수 있는 데에는 몇 가지 더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 전압이 흔들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기의 성능과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안정화 전원이 필요합니다. 안정화 전원은 OP앰프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OP앰프의 어떠한 특성을 사용할 거냐? OP앰프의 네거티브 피드백 특성을 사용할 겁니다. OP앰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부터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이 한 가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자, OP앰프란 어떤 특성이 있냐? 네거티브 방향으로 피드백이 형성이 되면은 두 개의 입력 전압이 동일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피드백이 연결되면은 이 OP앰프의 두 개의 입력 단자의 전압이 동일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는 OP앰프의 내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면요. 네거티브 방향으로 피드백이 연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의 입력 전압이 동일하게 됩니다. 자, 이 회로는 이 안정화 전원 회로의 기본 회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LM7805 이러한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설계가 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전압이 5V인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OP앰프의 플러스 단자 쪽으로 입력과 출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정한 기준 전압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기준 전압은 2.5V를 인가하도록 할게요. 이 2.5V는 입력과 출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전압입니다. 자, 이때 이 5V를 갖다가 분화표를 통해서 마이너스 단자에다가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아까 네거티브 방향으로 피드백이 형성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핀의 단자 전압도 역시 2.5V가 돼야 합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여기서 내가 분화표로 저항을 선정할 때 위에 있는 친구의 저항, 아래에 있는 친구의 저항 값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지금 5V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시로 5V를 두었지만 만약에 10V, 12V다. 그럴 때는 이 위에 있는 저항이랑 아래에 있는 저항 값을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출력을 5V를 가정을 했고 기준 전압이 2.5V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위쪽에 있는 저항이랑 아래쪽에 있는 저항 값은 같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핀에 입력되는 전압은 2.5V가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요, 이 출력의 부하가 연결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하가 연결되는 상황은 어떤 이야기냐? 0A를 출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A를 출력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은요, 출력 전압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키페이스트 양단에 충전되어 있던 전화가 부하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하가 연결되면은 출력 전압은 감소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준 전압은 항상 가만히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준 전압은 일정합니다. 자, 비교 전압. 여기서 비교 전압이라 하면은 마이너스 핀에 입력되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자, OP앰프. 아까 네거티브 피드백 방향으로 연결되면은 두 개의 입력 단자의 전압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거시적인 측면으로 볼 때예요. 자, 미시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 비교 전압은 조금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왜? 출력 전압을 분합해서 입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핀에 입력되는 전압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OP앰프의 이 출력 쪽은 어떻게 되냐? 자, 아직 OP앰프에 대해 다루지는 않았지만요. 이 플러스 단자에 입력되는 전압이 마이너스 단자보다 높다면 OP앰프의 출력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기준 전압은 가만히 있는데 마이너스 핀에 입력되는 전압이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OP앰프 출력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OP앰프의 출력은 증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나냐? 이쪽에는 NPN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자, 물론 트랜지스터가 베이스 전류 혹은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에 흐르는 이 컬렉터 전류에 따라서 뭐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이 흔들리긴 하지만 자, 그런 것들은 지금 그냥 다 무시할게요. 자, 그러면은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은 항상 0.6V라고 일정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이스의 전압이 증가하는 상황이죠. OP앰프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이 에미터 전압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 에미터 전압이 어디 전압이죠? 출력이잖아요. 그렇다면 출력이 증가하겠죠? 자, 무슨 이야기냐? 출력 전압이 감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하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이 OP앰프의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출력 전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끔 피드백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하로 1A가 연결이 되어 있다가 연결을 띄었어요. 0A입니다. 자, 그러면은 출력 전압은 다시 증가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캐페이스트 양단에서 부하로 빠지던 전하가 더 이상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증가하겠죠. 자, 이때 무슨 일이 생겨나냐? 자, 마찬가지로 이 OP앰프의 플러스 단자에 인가되는 전압, 즉 기준 전압은 일정할 겁니다. 이 기준 전압은 입력과 출력의 변화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전압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비교 전압은 이번에는 증가하겠죠? 출력 전압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 전압은 증가할 겁니다. 자, 그럴 때 OP앰프의 플러스 단자보다 마이너스 핀에 입력되는 전압이 증가하는 상황이니까요. 이번엔 반대로 OP앰프의 출력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양단 전압은 0.6V로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출력 전압은 감소하겠죠? 자, 이번에도 OP앰프의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출력 전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반대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피드백이 됐습니다. 이 OP앰프의 네거티브 피드백 덕분에 가능한 상황이에요. OP앰프가 없을 때는요, 이 5V 전압이 부하에 따라서 입력에 따라서 변한다고 했습니다. 레귤레이션이 나빴어요. 이런 식으로 OP앰프를 이용해서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를 구성하니까 부하에 그리고 입력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적인 전원 장치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LM78 시리즈. 이런 것들은 모두 이러한 회로가 내장이 된 상태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은 거는 어떤 내용이냐? 이런 식으로 회로를 설계하는 거를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라고 합니다. 혹은 리니어 레귤레이터라는 명칭을 불러요. 자, OP앰프를 이용해서 트랜지스터를 온, 오프 영역에서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중간 리니어 영역에서 작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 리니어 영역에서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니어 영역에서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손실이 크고 효율이 안 좋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이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SMPS를 다룰 때 또 한번 언급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OP앰프와 전류 출력을 위한 트랜지스터가 하나의 칩으로 내장되어 있는 형태가 이러한 레귤레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칩으로 된 레귤레이터 안에는 뭐 전류를 제한하는 부분이라든지 온도가 증가하면은 출력을 끈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보호회로가 같이 내장된 상태로 설계가 되게 됩니다. 자, LM78 땡땡 시리즈는 이 양전원용으로서 사용이 되는 칩이고요. LM79 시리즈는 음전원용으로 사용되는 IC입니다. 자, 그리고 1117로 시작하는 레귤레이터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특별하게 LDO라고 하는데 이 LDO는 로우 드랍 아웃, 로우 드랍 아웃 볼티지 레귤레이터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입력 전압이 조금 낮더라도 출력을 이상 없이 내보내줄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까먹으셔도 괜찮은데 이 레귤레이터가 안정적으로 출력을 내보내려면요. 입력으로 출력보다 어느 정도 높은 전압이 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LM78 시리즈는요, 2에서 3V 정도 높은 전압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반면에 이 LDO와 같은 친구들은 조금만 전압이 높아도 전압을 안정적으로 출력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레귤레이터를 보면요. 자리가 3개가 있는데 왼쪽부터 입력, 그라운드, 출력 순입니다. 요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내용은 음질원용이랑 비교해 보면은 이 그라운드가 얘 같은 경우는 2번 핀이 아니라 1번 핀에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이 칩의 내부 회로의 동작 원리를 보면은 사실 똑같은 건데 그라운드가 괜히 1번 핀에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렇구나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레귤레이터는 많은 회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되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레귤레이터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중요한 부분 조금만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 입력과 출력 쪽에 캐패시터를 연결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전원을 출력해 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없으면 좋겠어요. 노이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LM7805의 입력과 출력 가까이에 캐패시터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이 캐패시터라는 친구는 고주파에 대해서 자기의 임피던스가 낮은 친구라고 했습니다. 주파수가 높은 이러한 노이즈 성분들은 입력에서 왔으면은 넘어가지가 않고 이쪽으로 빠지게 돼요. 바이패스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원회로를 구성할 때 이러한 바이패스 목적의 캐패시터는 레귤레이터에 가깝게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출력 전압이 5V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입력 전압이 24V인 상황입니다. 자, 이때 24V를 그냥 입력하면은 물론 레귤레이터가 작동합니다. 자, 그런데 출력 전류가 흐르면은 손실이 어떤 식으로 생기냐? 이런 식으로 손실이 생깁니다. 이 전류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손실이 크면은 그런 거는 전부 다 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손실을 낮추기 위해서는 입력 전압을 낮출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입력 전압이 높은 회로에서 레귤레이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직렬로 저항을 하나 연결해서 사용하면은 입력되는 전압을
뭐 18V, 15V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응용되는 방식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전류가 1A, 2A, 3A 이렇게 높은 경우라면은 전류 증폭을 위한 트랜지스터를 사용함으로써 출력 전류를 더 내보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 전류가 낮을 때는요, 이 트랜지스터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전류가 그냥 레귤레이터 쪽 방향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류가 증가해요. 전류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가 작동하게 되느냐?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이 0.6V가 될 때.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언제 0.6V가 되겠어요? R1에 걸리는 전압이 0.6V가 돼야 되니까 I를 구해보면은 I는 R분의 V, 즉 0.006A. 자, 이렇게 만약에 회로를 설계하잖아요. 6mA 전류보다 더 높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PNP 트랜지스터가 켜지면서 전류가 이쪽으로도 가고 그리고 이쪽으로도 같이 가게 됩니다. 지금 예시에서는 이 저항값이 커가지고 굉장히 낮은 전류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저항값을 더 낮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한 500mA에서부터 이 PNP 트랜지스터가 작동하게 하도록 회로를 설계할 수도 있겠죠. 요 세 가지는 레귤레이터를 이용해서 설계를 할 때 가장 많이 응용되는 방법들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레귤레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브레드보드나 아니면 만능기판에 작업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러스런용과 음절원용의 레귤레이터가 핀 구조가 살짝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극성에 유의해서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실험을 하시면은 그라운드와 출력 간의 전압 차이가 5V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3번 핀의 전압은 마이너스 5V가 될 겁니다. 어렵지 않은 실험이니까 한번 이렇게 부품을 직접 만져보시면서 레귤레이터가 어떤 친구인지 이해를 하시는 시간을 갖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안정화 전원과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중간에 OP앰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다음 영상부터는 이 OP앰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